오늘은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방법 중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방법은 낭비, 소비, 투자 3가지입니다. 저는 더 알기 쉽게 낭비를 죽은 돈, 소비를 살기 위한 돈, 투자를 살아있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낭비한 돈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건 죽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죽은 돈입니다. 의식주 등 살아가기 위해 소비하는 돈은 살기 위한 돈입니다. 투자를 통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크게 성장하는 돈은 살아있는 돈입니다. 이 3가지의 차이를 몰라서 돈을 묵혀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낭비, 소비, 투자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고 오로지 전략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의 열차 승객은 이 3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투자에 돈을 써서 자산을 불립니다. 돈을 쓸 때는 황금 비율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낭비, 소비, 투자에는 적절한 비율이 있습니다. 가령 당신의 지갑에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100만 원을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에 어떤 비율로 사용해왔는지 계산해 봅니다. 보통은 3대 7대 0일 것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을 1대 6대 3의 비율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한 황금 비율입니다. 낭비하는 돈인 죽은 돈을 완전히 0으로 만들면 인생이 지루해집니다. 또 살기 위한 돈인 소비하는 돈을 지나치게 줄이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돈인 투자하는 돈을 갑자기 3으로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우선 1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달성하면 2로 높이고 최종적으로 3까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황금 비율로 3년 정도 생활하면 돈에 대한 감각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는 돈의 방어력과 전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생활비를 전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돈을 찾아내기 위해 쓰는 것이죠. 가계부의 장점은 우선 자신이 사용하는 돈을 죽은 돈, 살기 위한 돈, 살아있는 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죽은 돈의 색출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한 가계부는 돈에 대한 방어의식을 높입니다. 더는 줄일 수 없을 것 같은 생활비에도 잘 보면 쓸데없는 보험료나 통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면 다음부터 그만큼을 살아있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돈을 찾아내서 투자에 활용하면 미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죠. 돈이 늘어나면 할 수 있는 일이 폭이 넓어져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요. 죽은 돈과 살아있는 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애정 없이 쓴 돈은 모두 죽은 돈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애정이란 두근거림을 말합니다. 당신은 돈을 쓸 때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살아있는 돈입니다. 돈을 쓸 때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그 돈은 모두 죽은 돈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서 수십만 원을 쓰거나 주위의 눈을 의식해 무리해서 고급차를 샀다면 그 돈은 죽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살아있는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학원비였는데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 당시 어머니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마련해 주셨죠. 어머니가 저에게 투자한 돈은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의 살아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투자한 것의 몇백 배를 돌려드렸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게 투자하면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이라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터득한 자, 여기에 잠들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도 우수한 인재들을 모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혼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혼다 소이치로 또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 또한 직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성장하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경영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분, 적분이나 생물 수업, 세계사 연표 등 억지로 외운 것은 안타깝지만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즉, 자기 돈을 내서 자주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한 지식이나 기술은 몸에 익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 가면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직업 훈련을 해주는데 무료 강의의 경우 졸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금 활동을 하는 등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휘사라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원래 불교용어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덕을 쌓아 극락정토에 가기 위한 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일상적으로 기부합니다. 습관이라고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부자의 마인드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기부라는 행위는 그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기부의 훌륭한 점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점입니다. 아는 사람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엇보다도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인 중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꼭 이걸로 음료수라도 사드세요 하고 2,000원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는 놓고 가시는 물건 없는지 잘 보세요 하고 기분 좋게 인사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그 택시기사는 다음 손님을 태울 때도 우는 얼굴로 인사할 것입니다. 친절한 응대를 받은 다음 승객은 기분이 좋아져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모릅니다. 단돈 2,000원으로 충분히 행복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